교재 2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문항으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새 슬라이드를 5개 더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6개 슬라이드로 완성해 주시면 되고,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맞춰 주시면 되고요. 책의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전체 구성은 지금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를 A4 용지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작업 들어갑니다.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때 엄마 마스터 선택하자 그랬어요. 첫날은 둘째 마스터를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엄마 마스터를 작업을 했어요. 엄마 마스터에 들어가서 마스터에 있는 제목 스타일을 저 위로 펼쳐주고요. 저 위로 펼쳐주고 늘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맑은 고딕 40포인트의 빨간, 맑은 고딕에 40포인트의 빨간, 그 다음에 하단에는 삽입 그림 문서의 ITQ 폴더에 있는 로고 1번, 그리고 다시 칠하기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회색 부분, 그래서 요거의 사이즈는 적절히 줄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는 16포인트로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16포인트로.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하고 로고하고 슬라이드 번호하고는 끝났고요. 이제 여기 제목에 들어가는 도형 맞춰줄게요. 삽입 도형 뭐였죠? 여기는 십자형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절반 좀 더 큰가요? 절반보다 좀 더 큰 거 보이는데, 그 다음에 다시 십자형으로 대충 좀 작게 줄여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 마스터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도형, 이 글자를 위로 올려놓고요. 40포인트 맑은 고딕 빨강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도형을 그 위에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로고 만들어 놓고요. 슬라이드 번호 검정색으로 16포인트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마스터 빠져나오시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삽입, 뭘 해야죠?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라는 거, 요것만 해주시면은 슬라이드 번호가 밑에 짠 하니 다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배경 서식에 들어가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만 하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 나타나고 두 번째서부터만 쭉 나타났죠. 요것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새로운 슬라이드를 5개 더 집어넣고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5개 더 집어넣고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뭐로 A4 용지로 쭉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보기에 가서 슬라이드 마스터, 이때 엄마 마스터 선택하고 제목 스타일을 왼쪽 벽에다가 올려 붙입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요 그대로만 올리셔도 돼요. 그렇죠? 어차피 글자가 위에 있으니까 굳이 옆으로 늘리지는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형을 하나 집어넣는데, 도형 집어넣기 전에 글자부터 꾸며야 되겠죠? 맑은 고딕이고요. 맑은 고딕이고 40포인트고 글자 색깔은 빨강. 그 다음에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 그룹에 있는 십자형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형 똑같은 거를 안에다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2개 도형이 겹치게끔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림을 가져오는데 네몬사 안에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로고 1번 가지고 와서 그림 도구 서식에서 다시 칠하기 투명한 색 설정을 회색 부분에다 찍어주면 투명이 되고요. 자, 이 도형을 적당 크기로 줄여가지고 왼쪽 밑에쯤에다 두시면 돼요. 너무 크다 생각하면 줄이시면 되고요. 로고 들어갔고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슬라이드 번호 들어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크기를 16포인트 정도 해서 검정색으로 하시면 슬라이드 번호가 보일 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마스터에서 할 일은 끝났어요. 마스터 할 일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는 넣어줘야 되고 제목에는 넣지 말고 해야 되겠죠. 제일 밑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 표시 안 하고 슬라이드 번호 넣어줘라 모두 적용하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안 나타나고 두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는 번호가 들어갔어요. 또 하나, 제목 슬라이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배경 서식에 가시면은 지금 배경에 그림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림, 도형 그림 넣어놓은 거 하고요, 밑에 로고 넣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빼줘야 돼. 첫 번째는 안 나타나고 두 번째부터 나타나니까. 그리고 제목과 부제목은 지우시면은 이제 준비 작업은 다 끝난 거죠.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 구성 6개, 그리고 A4 용지로 세팅하는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2번서부터 6번까지 다 마무리 졌고요. 그러면 이제 2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슬라이드 직사각형을 전편집에서 나뭇잎 모양처럼 이렇게 휘는 거, 거기서부터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오늘은 짝꿍을 위해서. 점성들이 비슷하니까 막 헷갈리시죠? 네. 그러니까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헷갈릴 때 놓치면 시험장에 가서는 망합니다. 왜냐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긴장을 놨다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알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설렁설렁해도 맞추지만 여러분들은 저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충분히 여기에다가 실력을 표시하시려면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파워포인트를 처음에 실행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드 제가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대나 잘 보세요. 이 본래 그림이 있는 그림이 있는 버튼이 있고요. 글자가 있고 내려가는 버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도형은, 정렬과 도형은 그림과 글자가 하나예요. 여기 하나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새 슬라이드라는 글자가 있는 화살표하고 그 상단에 있는 도형하고는 메뉴가 달라요. 새 슬라이드를 눌러보시면 현재 슬라이드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 제목 및 내용이고 구역 머리글이고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근데 어차피 새 슬라이드 위에 있는 새 슬라이드라는 도형이 있잖아요. 그 버튼 얘를 누르면 항상 두 번째 게 등장을 해요. 이렇게 등장. 그래서 6번까지가 나오게끔만 작업하시면 돼요. 이것도 제가 말로만 여기 누르세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얘는 뭘고 쟤는 뭘까 라고 눌러보시면 아하, 여기는 종류가 있구나. 근데 얘는 누르면 그냥 뭐가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6개 슬라이드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느냐, 디자인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A4 용지로 맞춰놓고 새 슬라이드를 추가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스터 들어가기 전에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은 맞춰줘야 돼요. 자, 제가 A4 용지에다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하고 그냥 4:3 비율 화면에다 맞춰놓고 마스터 작업을 해놨는데 나중에 사이즈를 조정하면 틀어지죠. 그게. 그래서 A4 용지로 맞추는 작업이 반드시 6개를 만들던 A4 용지를 맞추던 먼저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6개 안에 슬라이드 6개 안에 페이지 설정을 A4 용지로 맞춰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225페이지, 224페이지 보세요. 224페이지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슬라이드 크기는 A4 페이퍼로 설정하여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개 구성 요소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에요. 어느 책에는 두 번째는 어떤 구성 요소, 세 번째는 어떤 구성 요소, 네 번째는 어떤 구성 요소 하고 다 하라 그러는데 정신사나워요. 그냥 어떤 구조?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구조로 만드시면 제일 편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서부터 6번까지의 제목의 색깔이나 여기에 도형이 들어가고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고 이런 모양새는 뭐에 대해서 보기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스터 화면이 들어갔잖아요. 마스터 화면을 볼게요. 마스터 화면은 엄마 마스터가 있고 큰애, 둘째, 셋째, 넷째 마스터들이 있는데 이 첫째 마스터 이거는 제목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제목 및 내용이라는 구조에만 들어가는 마스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마스터는 제목이라는 이 슬라이드 하나하고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 5개를 갖고 작업하거든요. 그러면 마스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한 마스터 작업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첫날 이걸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음에 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슬라이드 구조에는 빨간색이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빨간색을 해놓고 올려놨는데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에는 안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엄마 마스터를 빨간색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다 자식들이니까 엄마 하는 대로 따라갈 거 아니냐 이거죠. 상속을 받으니까. 그래서 엄마 마스터를 갖고 꾸미자. 그런데 구조가 얘가 쓱 올라가 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 있거든. 엄마 마스터에 있는 구조를 올리면 나머지 구조도 똑같이 따라 올라가요. 예. 그리고 40포인트의 글꼴은 맑은 고딕이란 글꼴이에요. 맑은 고딕. 맑은 고딕 40포인트 빨간색이거든요. 이거는 문제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어떤 놈은 빨간색, 어떤 놈은 노란색, 어떤 거는 파란색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은요 심리학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발표장에 갔는데 슬라이드 구조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막 색깔이 그때그때 달라지면은요 보는 사람이 안정적이질 못해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홍보하러 내가 물건을 좀 보러 갔어. 또 정책을 내가 어떻게 참여하러 갔어. 국회나 이런 거. 그런데 색깔이 막 다르면 안정적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구조로 만들어야만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적과 정신학적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시험도 마스터로. 그러면 보시면 아까 마스터에서 우리가 꾸며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동일한 구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 빨간색으로 올려야 되고 얘도 빨간색 올려야 되고 쟤도 빨간색 올리려면 슬라이드가 100개면 100번 작업해야 되잖아요. 슬라이드가 10개면 10번 작업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마스터에서 한 번만 꾸며주면 모든 슬라이드가 동일하게 작동된다. 그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구조예요. 자, 첫째, 마스터에서 글꼴과 크기와 색깔은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형을 기본 도형 그룹에 있는 십자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도형을 똑같은 도형인데 이 안에다가 쓱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제 겉에 나와 있는 도형이 조금 뭐랄까 뒤에 있는 도형보다 너비가 좁잖아요. 높이는 높고 너비는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동일한 구조로 나온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로고가 들어가야 돼요. 로고가. 그건 그림에 가서 내 문서에 ITQ에 픽처는 항상 이 폴더에서 찾는 거니까 로고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로고 1 가져오시고 이때 회색 부분을 투명 처리해야 되니까 다시 칠하기라고 하는 요 항목을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을 회색에다가 클릭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사이즈는 여러분이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 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번호 공간이 있는데 얘가 지금 16포인트 크기로 검정색으로 칠해 주셔야 우리 시험에 나와 있는 문장 크기처럼 번호 숫자가 딱 맞을 거예요. 16포인트 정도로.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으로. 근데 여기는 슬라이드 번호가 보일 공간이지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번호가 여기 나타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렇게요.
이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슬라이드 번호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2, 3, 4, 5, 6 이렇게. 선생님, 근데 그럼 번호 주소하는데 글꼴은 상관없어요? 글꼴은요, 특별히 말이 없죠. 네. 왜냐면 시험 문제에 지금 제목 글꼴은 뭐냐면은 상단에 있는 요 제목이었죠. 여기. 빨간색. 이건 맑은 고딕인데 슬라이드 번호는 무슨 글꼴로 하라고 하는지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없으면 두는 거예요. 지시사항이 있는데 안 하면 감점이지만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으로 하다 검정색으로 하라라는 말이 없었지만 왜 하느냐? 문제에는 16 정도 크기고 검은색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맑은 고딕이든 맑은 고딕 본문이든 그거는 상관치 없다. 이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마스터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났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빠져나오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가 있는 공간에 번호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삽입에 가서 머리글 바닥글에 가서 슬라이드 번호를 보여주세요 해야만이 보여주는 거고, 근데 1번 슬라이드는 보이면 안 되잖아요. 1번 슬라이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이지 마라 하고 체크해 줘야 되고, 제목에는. 그리고 모두 적용을 해야죠. 모두 적용을 해주면 모든 슬라이드 1번서부터 6번까지 중에서 1번만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1번만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제목 슬라이드로 만들어진 것 자체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제목 슬라이드잖아요. 1번 슬라이드만 보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목 슬라이드에는 보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까 요 머리글 바닥글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는 1번 슬라이드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 제목 슬라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로 만든 애들은 제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재 첫 페이지가 제목이잖아요. 여기에 1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여기에는 보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는. 그러니까 2번서부터 6번까지는 보여주고 첫 번째는 빠졌다 이거죠. 근데 첫 번째 슬라이드 가서 보니까 도형이 나타났잖아요. 로고하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슬라이드 오른쪽 가운데다가 놓고 오른쪽 누르고 배경 서식에 가보면 배경 그래픽을 숨겨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것만? 지금 것만. 근데 모두 적용은 뭐예요? 마스에서 작업해 놓은 거 다 숨겨진다고. 이렇게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숨긴 거 빼라 그러면 다시 나타나고, 모두 적용하면 다시 나타나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빼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슬라이드만 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슬라이드만 빼는 거잖아요. 거기만 숨겨라 그러면 되고, 닫으면 첫 번째는 안 나오고 이제 두 번째서부터는 그대로 있고, 어차피 첫 번째에 있는 제목과 부제목도 우리는 지우고 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배경 그래픽이라는 게 그 마스터에서 도형 그리고 로고 그리고 한 것들 그거 뺀다는 뜻이에요. 예, 번호는 아니고, 번호는 여기서 뺀 거고, 아까 머리글 바닥글에 여기서 번호 뺀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슬라이드 구조를 이거로 하면 안 됩니까? 빈화면 안 돼요. 빈화면에는 번호가 보입니다. 빈화면에는 번호가 보여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제목 슬라이드로 하되 요거는 이렇게 두는 거지. 그러면 2번서부터 이제 6번까지는 2번에는 뭐라고? 목차 3번에는 뭐라고? 의사결정. 자, 이렇게 제목 다 쓰세요.
2번 슬라이드는 목차, 3번 슬라이드 의사결정 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제목 다 쓰세요. 그 1번 표지 디자인 꾸미는 과정에서는 세부 조건 1, 2, 3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예,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직사각형을 그리는 것 같아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도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유형으로 변한 전편집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쓱 끌어다 내리셔도 돼요. 이렇게 끌어다 내리셔도 모양새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부드럽게 피시던지 하는 거는 나중 문제가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피면 약간 동그란 모양 이렇게 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안으로 좀 더 집어넣어도 되고 뭐 예. 그래갖고 여기다가는 도형을 그림으로 치워야죠. 피아노 그림으로 치우면 되나요? 2번 그림으로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25포인트 이렇게 칠해졌네요. 뭐 너무 깎았나? 이렇게 되면 뭐 모양새 나올 것 같고요. 이거는요, 전편집하는 거는요, 잘 보세요.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모양새가 요런 도형도 있잖아요. 요런 도형이요. 요런 도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형으로 해도 가능할 거예요. 요렇게 꺾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편집 있지 않습니까? 자유형으로 변환하고 전편집을 눌러주면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요 요 점 있는 데를 클릭을 하면 두 개 가닥이 떨어집니다. 이 두 개 가닥을 이용하면은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 점을 이용하면 꺾이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약간 모양새가 어떻게 되죠? 예, 이렇게 둥그런 모양새가 나오거든요. 모양새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이제 채우기로 가서 그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림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 놓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25포인트라는 걸 해주면은 주변이 이렇게 뭉개지니까 뭐가 정답이다가 없어요. 전편집을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깎아줘 갖고 올려도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은 이렇게 잎사귀 그림도 나오는 거고요. 예, 충분히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해야만이 뭐 늘던 말던 하지. 이게 그냥 그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그림 들어가는 게 도형을 그려가지고요. 문제집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도형 편집, 도형을 삽입해서 전편집을 하고 거기다가 그림을 채우는 거예요. 문제지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워드 아트 해야 되겠죠? 워드 아트 넣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워드 아트 영역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 누르시고요. 아무거나 하세요.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decision making. 자, 이 글자를 안에다가 검정으로 칠해버리면 되죠? 검정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인가요? 그냥 뭐 검정색으로 할래요. 글꼴은 도둠으로 하라 그랬나요? 예, 굵게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굵게는 해주시면 되고요. 도둠. 글꼴의 크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워드 아트의 모양새가 이 반사, 전체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모양이 뭐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죠. 위로 삼각형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새가. 그러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 피아노 건반 위로 글자가 이렇게 올라가면 틀린 거예요. 감점당해요. 예. 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 피아노 경계선이 이렇게 건반이 하얀 건반이 보이는 거하고 이 글자랑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대충 잡아주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로고 그리는 거는 아까 마스터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요. 로고 번호만 다를 뿐이지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입력하는 공간은 지워버렸고요. 얘는 필요 없어서 지워버렸고요. 자, 도형을 그리는데 먼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도형을 그리는데 순서대에 나와 있는 이런 도형을 그릴 겁니다. 순서에서 보면 이렇게 삐죽 나온 도형이 있어요. 예. 숫자 쓰기도 딱 좋네요. 그렇죠? 예, 숫자 쓰기 딱 좋아요. 이 뒤에 있는 도형의 크기는 목차라는 제목이 있는 것보다 삐져나와 있어요. 예. 자, 두 개 도형을 그려놓고 거기다가 글꼴 도둠 24 검정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의 크기는, 이 도형의 높이는 얼마큼 해야 될지 참 난감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걸 빨리빨리 이제 머릿속에서 그려내셔야 돼요. 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 생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얘를 컨트롤 D 하고 나서 간격하고 이렇게 맞춰주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맞춰주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 딱딱딱 그렇게 간격을 이루어지면서 다시 복제가 돼요. 컨트롤 D라는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글씨가 거꾸로 써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 선생님? 글씨가 거꾸로 써져요. 엄마야, 여러분이 뭘 했는데 망친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수정하려면 시간 걸려요. 다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림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 도형이, 이 그림이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 도형이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렇게요. 대충 위치는 여기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오고요.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높아져요. 크기가 제법 있어요. 요 두 번째 도형 절반 정도에 멈춰버린 것 같고요. 예. 자, 그 다음 여기 의사결정 모델링을 땅땅땅 트리플 클릭해가지고 삽입에 가서 하이퍼링크 넣어줘야 되겠죠? 하이퍼링크 여기 있네. 그랬죠? 하이퍼링크 들어가서 현재 문서의 몇 번째 슬라이드?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야 되겠죠. 네 번째 슬라이드. 그럼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하이퍼링크를 지정하면요, 색깔이 변해요. 이거는 국제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색깔이 변한 건 약간 회색처럼 보이죠? 예, 회색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누르면 변하는데요. 갔다 오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변하죠? 하이퍼링크를 지정해주면
기존 검정색 글자에서 파란색 글자로 변해요. 하이퍼링크는 글자 색에 상관없이 하이퍼링크의 색깔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실행을 해서 클릭을 하면 그 슬라이드로 갈 거고, 다시 와보면 갔다 온 슬라이드 링크가 또 변해요. 그건 네이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느 홈페이지도 다 그렇게 변하는 건데, 이걸 이 안에 들어가서 얘도 그냥 검정색으로 두세요 라고 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그런 거는 요구하지 않고 하이퍼링크를 걸면 걸리는 그대로 냅둬라 하는 거죠. 예. 자,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글 쓰는 과정을 해볼 겁니다. 이 글 쓸 때는요, 이렇게 위에다 좀 올려놔 주세요. 높이를 좀. 이 글 쓰는 난이 조금 올라가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글을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하이퍼링크 우리 슬라이더 있었잖아요. 글을 하나 써볼까요? 그러면 영어로 D라고 써볼까? 자, 우리 요거 있잖아요. 글자야 뭐 쓰든 안 쓰든 나중 문제인데, 지금 슬라이드 여기 글머리 번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전체 글자의 크기는 굴림 20포인트 줄 간격 1.5줄로 해서 쓰세요. 20포인트 줄 간격으로 해서 쓰시고, 다음에 제목줄만 다시 블럭 잡아서 걔들만 24포인트로 굵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를 다 써놓고 나서 한꺼번에 고쳐도 되는데, 문제는 글자가 원체 큰 글자라서, 다시 보세요. 여기다 처음부터 글자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 글자가 너무 커요. 그럼 뭐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또 걸려. 이 번호가, 기호가 여기가 얘가 또 걸그적거려 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글자를 쓸 때 여기 나와 있는 굴림 20포인트 줄간격 1.5줄 이렇게 해서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제목줄만 바꿔주면 되지 뭐. 근데 선생님 920포인트 하고 엔터 치고 밑으로 내려가면 예. 그럼 글씨가 자동적으로 작아지던데 그게 맞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엔터를 탁 치면 작아진다고요? 좀 작아지던데 여기 안 작아지나? 안 작아지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아, 작아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작아지는 거는 왜 작아졌는가 하면 아마도 이 전체가 뭘 건들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서는 또 탭키 눌러가지고 탭키 눌러도 똑같이 20으로 하셔야 돼요. 20으로 하시고 요거 얘는 이걸 바꿔야지 이렇게. 여기도 1.5줄이죠 그대로. 예.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지금 한 줄이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네. 이거는요, 먼저 쓰세요. 이거 없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이 사이가 벌어진 것처럼 보일 때는 뒤에 가서 Shift 엔터를 한 번만 더 눌러주면 그 사이가 벌어져요. 근데 벌어질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맞춰져 있잖아요. 사이즈가요.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여기서 Shift 엔터를 치면 높이는 줄은 들어갔는데 빈줄이 들어갔는데 높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 글자거리가 이렇게 깨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최대한 늘려주세요. 밑에를. 그리고 Shift 엔터를 치면 빈줄은 들어가지만 글자는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여기가 안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빈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최대 높이를 가장 아랫바닥까지 내려놓으시라고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요 위에 큰 도형 있잖아요. 좁은 도형 그보다 앞으로 나가 있어요. 요 기호가 이렇게 나가 있다고 앞으로 이만큼. 요 위에 도형 보이시죠? 이거요. 이 도형보다 앞으로 나가 있어요. 이 글머리 기호가. 얘도 전체를 왼쪽으로 당겨 주셔야 돼요. 이 글상자 자체를.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비디오 집어넣는 거는 뭐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자동 실행의 반복 설정이잖아요. 네, 반복 재생.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 예. 의사결정 한글이요. 쓰실 때 박스를 안 들고 쓰시잖아요. 이거요? 네. 예. 이어서. 아, 저기 영어 쓰고 엔터를 하면 예. 안으로 들어가게 떨어지는.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요. 엔터를 치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때 Shift 탭 누르면 밖으로 나가요. 탭키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Shift 탭 하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요 어프로치라든지 원트라든지 뭐 선택이라는 이런 글자에서는 그냥 Shift하고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줄만 바뀌게 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차피 문단이 끝나고 그냥 엔터를 쳐야 또 글머리 기호가 보이겠죠. 여기서는. 예. 여기 어디에서요? 프로블럼에서 엔터를 치면은요 이렇게 생겨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엔터를 쳐야만이, 글을 안 쓰고 엔터를 치면은 글이 무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엔터를, 마지막에 엔터를 치는 건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글을 안 쓰면 기호는 안 보여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빈 줄만 넣자. 빈 줄만. 빈 줄을 넣어버리면 그냥 빈 줄만 들어간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월하죠. 왜냐면 그냥 엔터를 쳐버리면은 글머리 기호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 글머리 기호라는 게요, 마지막에 가서 이런 거예요.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고 글자를 쓰면 생기는데 안 치면 이 사이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상관은 없어요. Shift 엔터를 치나 그러나 Shift 엔터를 치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빈 줄만 들어가니까 깔끔하죠. 깔끔하죠. Shift 엔터를 줄 바꿀 때는 찾아야 아니, 자기가 칸형이 될 때. 줄 바꿀 때 빈 줄이 집어넣더런, 아니면 그냥 줄을 바꿔. 여기는 엔터 치면 이렇게 나가니까 안 되고요. 당연히 이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냥 엔터 쳐도 되고 Shift 엔터를 쳐도 상관은 없어요. 예. 두 가지 아무거나 해도 되는. 예. 그 자리 맞추고. 열은 2개.
하면 표는 여기서 일단 그리면 돼요. 2개, 4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상단에는 제목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는 내용이 들어갈 거니까 일단 이렇게 높이는 맞춰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긴 글자가 여기는 고객 자료 수집 및 통합 이라는 글자가 가장 넓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너비를 조정해 볼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요거로 맞춰주면 되죠? 그렇죠? 위아래 정렬로 해주면 맞죠? 가운데 맞춤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특정 집단에 관련 엔터 수집 및 통합 정제 작업 변수 선정 의사결정. 근데 지금 첫 번째 줄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얘는 글자가 어때요 지금요? 얘는 한 줄이고요, 여기는 두 줄이죠 지금요. 이게 뭐야? 여기는 지금 한 줄이 들어왔어요. 관계나 요령을 짜내는 작업. 자,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은 한 줄이고 나머지는 두 줄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글자를 써놓고 나서 표를 늘리면 같은 비율로 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두 줄씩 들어가면요, 써놓고 나서 늘려도 되고요, 늘려놓고 써도 돼요. 늘려놓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방금 전처럼 여기는 두 줄이고 여기는 한 줄이잖아요. 이럴 때는 써놓고 늘려야, 늘려놓고 써버리면 똑같은 두 줄로 인식하거든. 여긴 두 줄 썼는데 여긴 한 줄 쓰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써놓고 나서 늘려주면은 알아서 같은 비율로 늘어날 거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는 여기 나와 있는 테마 스타일 1을 강조사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해주시면 되고, 테두리선 그려주시고, 테두리선. 그 다음에 글꼴은 도둠에 18의 검정인데 진하고 안 진하고 똑같이 안 진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색깔은 지금 그라데이션처럼 첫 줄은 흐리고 마지막 줄은 진하게 보여요. 이 표 안에 들어간 색깔이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척척척척 진해지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못 바꿔요. 여기서 그라데이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안에 색깔을 그냥 똑같은 색깔로 칠해버렸어요. 안 칠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지 않아요? 테마 스타일 1에서 강조 4까지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리는 건데, 처음에 도형은 이런 도형을 그릴 거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도형을 육각형을 그려서 그려 넣을 거고요. 이때 노란 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조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도형을 또 그대로 복제를 해서 늘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안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쓰면 되고, 내용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직사각형 그려서 하나 그려 넣을 거고요. 똑같은 거 하나 복제해서 두 개 도형 쓸 거고요. 여기는 전략 수집이라고 쓰고,
여기는 전략 실행이라고 쓰면 돼. 근데 이도형은 글꼴이 굴림 18 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두 개 도형은 그라데이션 처리가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선형 아래쪽으로. 선형 아래쪽으로만 해주시면 두 개 색깔이 위에서 아래로 좀 진한 거에서 흐리게끔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해결이 된 거예요. 선생님, 표 안에 글씨랑 밖에 글씨랑 똑같은 거예요? 저기 포인트가? 여기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도형과 표 안에 들어가는 글꼴은 도둠 18포인트예요. 지시사항이 거기 써 있어요. 네, 근데 밖에 어느 밖에? 뭐 전략 수지. 그러니까 얘가 표고요. 이거 표고요. 네. 이거 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형과 표 다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똑같이 도형 저기 굴림의 18. 네. 색깔은 검정으로 보이니까 검정으로 하시면 되고. 예. 근데 도형을 그리실 때요, 이게 딱 정확히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도형을 그려야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늘려주려고 보니까 안 맞고, 더 늘리다 보니까 늘어나고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도형을 늘릴 때는요, 여기를 잡고 드래그하면,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복제가 되죠. 자, 여기를 잡고요. 여기를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좌우로 벌어집니다. 안 돼요, 이러면요. 쉬프트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쉬프트 키 눌러 드래그하면요, 같은 비율로 드래그 커지는 거예요. 이때 컨트롤까지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같이 움직여줘 버립니다.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은요, Alt 키를 눌러서 움직이면은 얘가 물 흐르듯이 아주 세밀하게 움직여요.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일 때, 덜컹덜컹 움직이거든요. 이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키보드로 움직이는 거예요. 컨트롤. 마우스로 움직일 때는, 마우스로 미세하게 조정할 때는 Alt 키 누르고 조정하는 거고요. 키보드로 조정할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 도형 그리는 기능들이 있으니까는, 뭐 표도 마찬가지예요. 표에서도 사이즈를 조금만 넓혀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덜컹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때 Alt 키 눌러서 조정하면 세밀하게 조정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시면은, 특히 여기가, 저도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안 맞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잘 안 맞더라고요. 여기가 잘, 여기 끝부분이, 여기도 도형과 이렇게 줄과 줄 사이도. 그럴 때는 Alt 키 눌러서 그리시면 딱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차트 삽입 눌러서 이중축 혼합형 없기 때문에 묶음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009년 2013년까지 가나요? 자, 18.4 50점. 글씨라고 조금 애더하지. 이거 안 들어와. 너무 심해서. 이치를 너무 적어. 뭔 일이 발생한 거죠? 배려났네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행렬 전환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행렬 전환을 해야 나오겠죠? 예. 행렬 전환을 해야 표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차트 종류를 컷콘선으로 바꾸고 사업체 맞죠? 그리고 얘를 보조 쪽으로 보내는 거. 검열을 뺄 거고요. 데이터표 들어갈 거고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데이터표? 데이터표 여기 레이아웃에 가서 데이터표. 자, 왼쪽에 있는 값은 얼마로 나왔다고요? 80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20단위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도 20단위로 움직이나요? 제목 들어가야 되니까 차트 제목 넣어주면 되고. 이게 잘못 두 줄이 됐어요. 어? 두 줄이 이걸 두 줄을 썼다고요? 네, 잘못 써갖고. 여기서 엔터를 쳐서 이렇게 두 줄로? 네, 그럼 그럼 뒤에 가서 딜리트 누르면 당겨지잖아요. 아니 이게 한 줄로 됐는데 이게 넓어졌어요. 그 칸이요. 이게요? 예, 이게 이렇게 넓어졌다고요? 예. 이거는 넓어지지 못합니다. 아래 한글은 넓힐 수가 있지만 예. 너비 높이를 예. 그 파워포인트나 엑셀에서는 예. 이 글자 간 것만큼만 가요. 아,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은 예, 예. 엔터를 이렇게 됐는데 줄이 이렇게 높아지진 않아요. 그럼 엔터를 예, 엔터를 치는 바람에 줄이 바뀐 거겠죠? 자, 차트 영역은 지금 전체가 차트 자체가 지금 굴림에 16인가요? 그 다음에 외곽선이 있다 그랬으니까 네, 외곽선 들어갔고요. 차트 제목은 궁서 18인가요? 24 굵게 24 굵게 채우기는 뭐 어떤 거로 흰색인가요? 흰색 테두리가 들어가고요. 그림자는요 오프셋 위쪽인가요? 네, 위쪽. 그림자가 위로 올라가 있네요. 그렇죠? 이 차트 영역은 채우기가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빨간색 가운데 점 찍고 레이블 추가. 여기 가서 클릭하고 레이블 서식.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눈금선이 없나요? 눈금선이 지금 안 보이죠? 눈금선이 안 보이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다 맞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요 도형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 이 글자는 어떻게 하래요?
토둠 18인가요? 가운데 외곽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윤곽선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형서식에서 투명도를 50 정도 주나요? 네. 토도 18포인트에 지금 투명도 50을 줬어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 그럼 못 들어가겠네요. 이거의 위치도 참 애매하게 들어갔는데 이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차트는 우리가 엑셀에서 해봤던 것들이라 반복되는 내용이라 어렵지만은 않고요. 그 엑셀에서는 안 했던 것이 이제 안에 도형 그리고 나서 투명도 50% 처리하는 게 안 나왔었죠. 파워포인트만 있으니까 여기 처리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예. 여섯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두 개 슬라이드가 동일한 그림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도형이 또 하나 똑같은 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 도형이 좀 작네요. 그랬죠? 그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얘는 부하니까 윤곽선 자체가 두툼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통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이 가운데는 스마트 하트 중에 위로 올라가는 거. 목록형에서 여기 있구나.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 두 개 도형, 세 개 도형도 좀 작게 줄여야 되겠죠? AC 뭐 이상하다. 복사가 됐다? 아닌데. 귤골은 볼륨의 18. 그 다음 얘는 3차원 광택 볼륨 18. 예, 일단은 여기에 뭐 벽돌 모양으로 작업을 해놨어요. 아, 이거 맞히기가 불편하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얼마 안 됐어. 개개인 대상인데 그거. 요거는 어디로 가져오셨어? 왜 안 나가는데? 이거 아니야? 얘 아니야? 선생님, 그 순서도랑 그 언니 지금 해보니까 그 밑에 규모 그거 육각형 예. 원통이라고 하죠. 그게 순서도 있을 때는요, 위에는 그림이 색깔이 똑같고 제가 도형을 한 거는 색깔이 좀 틀리다. 기본 도형에서 해야 돼요? 항상 뭐든지 기본 도형. 아니요. 항상 기본 도형에서 하라는 룰이 없잖아요. 예.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갖고 가운데를 안 들어. 여기다가 도형을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순서도에는 연통은 이렇게 돼 있고요. 비율이 안 맞아요. 얘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크기입니다. 근데 기본 도형에 있는 원통 얘는 색깔도 다르고요. 이것도 조절이 가능해요. 얘는 조절 기능이 없어요. 근데 색깔이 다른 걸 써야 되니까 당연히 얘를 써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색깔이 위에가 허옇잖아요. 당연히 얘를 쓰면 안 되고 이걸 써야지. 피해 약속이요? 예? 순서대 가시면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있을 거예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는 뒤집으면 돼요. 예, 야. 선생님, 톱니바퀴가 어디가 있어요? 어? 톱니바퀴? 톱니바퀴요? 여기에요. 아, 스마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요. 스마트 아트에 가면 있잖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도형이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 위에 제목 도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제목 도형을 복사를 해서 붙였고요. 큰 도형도 이렇게. 처음에 도형을 그릴 때는 룰이 있어요. 어떻게 룰을 그리냐면은 지금 요렇게 한 절반 정도, 요렇게 되면 절반 정도 도형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두 개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쵸? 두 개를 맞춰 보는 거예요. 근데 상단에, 이 상단에 이렇게 타이틀이 들어갈 공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좀 두고, 하단도 어디까지 지금 뻗어나가야 되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화면 밑에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안 되고, 밑에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도형이, 제목 도형이 요거예요. 요 도형입니다. 요렇게 모서리가 진 도형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리는데, 요런 도형이 지금 제목에 요렇게 얘도 있고 쟤도 있고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형을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라운드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약간은 규모가 좀 크고요. 예, 여기는 점선이 들어가요. 점선이 두툼한 이런 점선이 들어가요.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죠 지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은 요런 도형이 여기 기본 도형에 보면은 원통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잠깐만요. 자, 그럼 여기다가 그 스마트 아트를 넣어야 되잖아요. 스마트 아트 요거죠? 얘를 집어넣는 거죠. 얘를 여기다가 사실 여부 판단 불만 이유 판단 고객 가치 판단. 그래서 이 도형은 크기가 굴림 18인가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크기도 작아요. 지금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제가 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를 쫙 줄일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중간쯤에
얘가 지금 굴림 18은 맞죠? 이렇게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메시지 접근이라고 쓰고, 이건 규모. 여기 들어가는 도형은 다 무슨 도형이죠? 글꼴이 굴림에 18 맞죠? 그렇죠? 글자색은 깜장색이고요. 얘는 흰색입니다. 스마트 하트는 흰색이고 나머지 검정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아트에서 톱니바퀴 하나 들어가고요. 톱니를 하나 뺄 거니까는요, 하나를 빼면 알아서 톱니가 2개가 이렇게 남아요. 여기는 글자가 뭐냐면 단이고요. 여기는 리스크예요. 이 도형의 크기는 글자의 크기는 굴림 18입니다. 그래서 얘를 줄일 겁니다. 줄여서 요렇게 들어가게 만들면 돼요. 요 안에. 자, 얘는 광택 처리인가요? 예, 광택 처리 처음에 있는 건가요? 예,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얘는 백돌 모양인가요?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판단은 2줄이고요. 리스크는 1줄이잖아요. 제가 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판단이라고 이렇게 써도 2줄이 돼요. 자동으로 줄이 바뀌는데 그냥 Alt 엔터 치면, Shift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판에다가 단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판에다 단을 쓰면 판단이라는 2글자가 알아서 벌어져요. 이렇게 위아래로 늘어납니다. 2줄로. 근데 판에서 엔터를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줄간격이 확 벌어지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도형이 들어가 있어요. 하트가 들어있어요. 하트가 이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얘는 회전을 제가 어떻게 줄 거냐면요, 여기에 논이라고 써 있나요? 자, 이거에 대한 도형 서식이 지금 어디서 회전되어 있죠? 자, 지금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2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둘이 붙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왼쪽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요. 이게 좌우를 치는 그래도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얘를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갔죠? 그래서 여기 가서 좌우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대화고, 여기는 논인가요? 그래도 되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돌린 것 뿐이고, 돌리기 싫으신 분들은 가져가서 획 회전시키면 되는 거지 뭐. 너무 많이 돌아갔다. 뭐 돌렸다고 치고, 삽입 도형에 가서 이번에는 요거죠. 얘를 하나 그리고요. 그대로 바꿔드릴까요? 예. 잘 보이세요, 요거요? 자, 얘를 그리고 나서요, 컨트롤 시프트에서 그대로 내리면 늘어나죠. 그 다음에 넓힐 때는요, 컨트롤 키 눌러서 넓히면 좌우로 넓어져요. 선생님 바탕색 바꿔도 안
여기 있는 색깔은요, 이 스마트 아트는 건들면 안 되고 나머지 도형은요 색깔 다 건드려도 돼요. 예. 시험 본부에서 이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지정은 안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스마트 아트는 색깔 모양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건들지는 마세요. 이거는 딱 봐서 검게 보이는 건 검게, 허옇게 보이는 건 허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색깔은 알아서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하시면 뭐 이상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 연결선 그려볼게요. 연결선은 요거예요. 얘 있죠, 얘 이거 꺾은 선을 여기다 갖다 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은요 꺾은 선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선이 너무 얇으니까 두껍게 할 거고요. 색깔도 검은색으로 칠해 볼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선의 스타일이 지금 여기도 있나요?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동글뱅이에서 화살표로 가는 건 요거죠. 동글뱅이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사실, 정정, 정중히, 사과, 여기는 신속한 처리, 그 다음에 순서되어 있는 도형이죠. 순서되어 있는 도형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복사를 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복사한 거를 이렇게 좌우 대칭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저기 별미 현수막에 포인트 8개 생긴 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피해, 여기는 보상, 여기는 약속. 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굴림, 시커먼 색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해야 되고, 이쪽도 그룹해야 되고, 1그룹, 2그룹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드 저기 애니메이션에 가서 사용자적 애니메이션 들어가면 1번은 나타나기, 날아오기 왼쪽에서 하면 되고, 2번은 블라인드 세로 이렇게 해주면 두 개가 됐고요. 얘를 실행했을 때 클릭하면 왼쪽에서 클릭하면 세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제목만 안 썼는데 제목에 뭐 쓰면 되는 거고. 그게 뭐 똑같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얘가 두툼하게 보이면 두툼하게 하시면 되고, 검게 보이면 검게 하시고, 허옇게 보이면 허옇게 하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전혀 이상 없이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처음에 그린 것보다 제가 지금 그린 게 훨씬 잘 그려졌네요. 예. 여러분 똑같은 거를 2번, 3번 하시면요 금방 늘고요 더 예쁘게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도형, 슬라이드를
6개 만드는 거죠. 6개.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다? 제목 슬라이드고,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여기는 뭐다? 제목 및 내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어떻게 했었죠? A4 용지로 맞췄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할 거는 또 뭐였죠? 다 아시는 거예요. 뭐 굳이 이거 뭐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로 했다? 엄마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해줄 게 뭐뭐 있었죠? 제목 크기와 색상과 이런 거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도형. 그리고 하단에 로고 들어가는 거 있었죠. 로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번호의 크기 16으로 해서 시커먼색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빠져나오면 뭐 했었죠? 네, 첫 번째 마스터에서, 첫 번째 화면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그 도형 삭제하는 거 있었죠? 거기에서 배경서식에서 배경 그래픽이죠. 도형이 아니라 배경서식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부터 6번째까지는 제목 쓰는 거잖아요. 제목 쫙 쓰고, 제목 다 쓰고,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 제목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도형 그려가면서 작업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힘들진 않아요. 이제 첫 번째 이걸 그릴 때 전편집을 어떻게 도형을 만들 거냐, 직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평행사변 해서 꾸며도 되고, 이건 마음이니까 원통을 갖고 원형으로 해갖고는 좀 그렇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작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메모하실 필요 없다고. 다 아시는 거를 제가 한번 정리한 거니까는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자, 이걸 잘 모르시면요, 지금 이 배운 방법을 오늘 거를 복습하는 게 아니라 맨 앞부분으로 가면 그 커피콘 그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설명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얘를 눈으로 쭉 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전반적인 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 하시다가 또 세밀한 게 막히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서 또 다시 복습하시고, 이렇게. 지금 배운 게 헷갈린다고 해서 지금 거를 복습하는 게,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를 모르시면 앞부분을 모른다는 거니까 앞부분에 가서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뒷것도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그 232쪽서부터 진행을 해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나 풀고, 또 하나 풀면, 다음 시간에 이거 다 못 풀 것 같은데, 이 책에 있는 거는요. 다음 시간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 다음 주에는 또 관련도 문제 제가 또 가져올 테니까는 관련도 문제 가지고 또 풀어보시면 되겠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